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 이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11월 18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표지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처럼 정말 트럼프가 돌아오고 말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계신데요. 혐오와 차별, 이분법적인 세계관,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는 물론 기후위기 조장까지 트럼프 일기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기 때문이겠죠. 자칫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란 말이 있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처럼 늘 그랬듯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시대에 암묵하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볼까 해요. 다만 가만히 있어서는 희망이 절대 자라나지 않죠. 스스로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과 희망을 나눠야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면서도 희망을 찾는 노력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희망, 트럼프의 최애책은 땡땡땡땡. 이게 뭘까요? 트럼프가 최고의 전략서로 꼽는 책이 있거든요. 트럼프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책만큼은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뭘까요? 경불진 두 PD가 쓴 경제 시그널이었으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건 아니고요.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 트럼프는 자신이 쓴 책인 챔피언처럼 생각하라 해서 손자병법의 지혜를 배우라고 강조까지 하더라고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의 사업과 경영 전략에 매우 유효한 책 한 권을 추천하고자 한다. 바로 손자병법이다.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병법에 관한 책이지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맥아더 장군을 비롯하여 많은 저명한 군사 전략가들이 이 책을 공부했다. 시간을 투자해서 꼭 읽을 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책이다. 이렇게 극찬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이게 궁금해요. 트럼프가 손자병법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은 뭘까요? 아마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최상의 병법은 적의 모략을 분쇄하는 것이고 다음이 적의 외교를 와해시키는 것이며 그 다음에야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최하책이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아마 이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즉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를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죠. 패자는 물론 승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피해 복구 등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그게 크더라도 아예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돈을 밝히는 트럼프, 이 트럼프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손자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는 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치가이기보다는 비즈니스맨으로 이 신조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왜? 싸우지 않고 이겨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전 세계를 불확실성에 몰아넣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모두 트럼프 취임 후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희망일 수 있죠. 현 정부가 황당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트럼프가 가만히 놔둘까요? 바로 박살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북한 문제도 의외로 쉽게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되면서 자신이 꿈꿨던 거의 모든 것을 이뤘거든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매우 받고 싶어 해요.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 정부 출범 후 높아졌던 한반도 긴장감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외교 소통에서 우리 정부, 현 윤석열 정부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종전선언에서도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소외됐지 않았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이번에도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거 배우신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법칙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뭘까요? 주로 직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직장 내 또라이 질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 한쪽이 또라이면 한쪽은 그래도 정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또라이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웃자고 드리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라이면 미국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상적이고요. 반대로 우리 대통령이 정상적이면 미국 대통령이 또라이란 이야기죠. 이 법칙이 맞는다면 지금 미국이 선택한 트럼프 누가 봐도 또라이 아닙니까? 따라서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기대되지 않나요? 트럼프 시대의 두 번째 희망. 이것도요. 트럼프는 돈만 한다. 놀랍게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돈만 한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비난할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장사꾼처럼 돈만 밝힌다는 거죠. 지도자로서는 낙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바로 이 점이 희망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는요.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수시로 말을 바꿉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란 위험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과 행보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수시로 바꾸는 거. 하지만 이는 고도로 계산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도박을 하듯 진짜 트럼프를 치듯 블러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블러핑을 통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죠. 트럼프는 대대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산에는 60%, 많게는 100%, 나머지 국가,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나머지 국가에는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소리 높여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가 관세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로 관세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난다.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대 4.3%나 미국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현재도 미국 물가가 거의 2에서 3%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4.3%가 또 오르게 되면 거의 7, 8%에 육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전 세계 물가도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야기는 고도로 계산된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트럼프 일기 때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사실, 이 트럼프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똑똑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2017년 취임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관세를 줄줄이 올렸고요. 법인세를 대폭 감면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조치 미국 경제를 살려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수입품의 관세를 왕창 물리게 되잖아요.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죠. 하지만 당시 미국에선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매가를 갑자기 50%, 60% 이렇게 올리면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들, 특히 수입을 주로 하는 미국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요.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스스로 졌다는 거예요. 이익을 줄여가면서까지요. 특히 법인세를 깎아줬잖아요. 법인세 깎아준 것을 관세 부담을 지는데 많이 썼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 때문에 2018년 미국 주식시장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S&P 500이 무려 6.52%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그해 그러니까 2018년 11월 하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폭탄은 허풍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해리스 대신 트럼프를 뽑은 가장 큰 이유, 많은 분들이 이거 지적하잖아요. 이 바이든 시대 때 경제가 너무 안 좋았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 경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또다시 헛발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분이 있거든요. 스콧 베센트는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사업가이자 철저히 자유무역주의입니다. 그는 경제를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대 20% 부평 관세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축소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20% 관세 매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나라의 관세는 거의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말폭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처럼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가 아니라 20%만 인상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보편 관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대미 수출도 우리 정부 하기에 따라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우리 현 정부의 외교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크게 뜯어가려고 벼르고 있는 트럼프를 구워 삶은 능력이 있을까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하는데 겨우 골프 가지고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라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빨리 작용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